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MBN 화요 드라마 남과 여는 현우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감정 묘사로 연재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과 여는 총 3커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현성과 성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결말까지 모두 담았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또한 저작권 준수를 위해 드라마와 웹툰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오디오로만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현성과 성욱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동갑내기 커플로 5년간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결혼이 전제도 아닌데 두 사람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현성은 어느 순간 성욱과의 만남에서 설렘보다는 지루함을 더 느끼기 시작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가고 미치도록 놀러다니기도 하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관계. 어디에 돌아다녀도 온통 성욱이와 함께한 기억만 가득하기에 현송에게 성욱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욱에게 설렘을 느끼고 싶은 건 모순된 얘기가 아니겠냐고 생각하면서도 설렘이 있는 관계에 목말라 하죠. 한편 성욱이도 현성이가 자신과의 만남을 지루해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나도 금방 다른 곳을 보고 마는 현성을 보며 성욱은 현성이 더 이상 자신이 웃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성과 단둘이 있고 싶었던 성욱과 달리 현성은 집에 친구들이 온다는 걸 말리지 않았죠. 성욱은 간만에 둘이 있는데 친구를 부른 현성에게 서운하고 현성은 간만에 만났는데 표정이 굳어있는 성욱에게 서운해합니다. 서운함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이 관계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죠. 그러던 와중에 친구가 성욱에게 아는 오빠를 소개해줬고 성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라도 현성이를 섭섭하게 만들고자 그냥 흔들려 보기로 하는데요. 현성을 속이고 만난 소개팅남은 성욱이 제일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바람에 눈을 떠보니 소개팅남과 함께 모텔에 있었죠. 남친을 두고 허접이랑 잔 자신을 혐오하며 이제 현성이를 무슨 낯으로 볼지 걱정하던 성욱은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현성과 딱 마주칩니다. 현성도 성욱과 싸운 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여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만난 여자가 조금 들이대자 모텔에 갔고 원나잇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머리로는 많은 생각이 지나갔지만 현성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기분에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죠. 하지만 잠자리가 끝난 후 현성은 성욱과 잔 후 느꼈던 충만한 감정, 사랑받는 감정을 느낄 수 없었던 이 행위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자를 두고 혼자 룸에서 나오다가 성욱을 마주친 거죠. 그렇게 이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성욱을 보며 현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성욱 또한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후 현성이 성욱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현성은 성욱을 너무나도 사랑했음을 깨닫게 되죠. 왜 사랑은 항상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은 대체 왜 변하는 걸까요? 헤어진 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헤어진 후 당장 며칠은 거짓말 같았고 그 후 며칠은 눈물만 흘렀고 그 후 며칠은 성욱을 원망했죠. 거의 매일을 술로 보내며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험담만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풀리긴커녕 원망만 늘어갔습니다. 결국엔 현실을 도피하고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친구가 카페에서 성욱이를 봤는데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혹시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아닌지 신경이 쓰여 SNS에 들어가 봅니다. 그저 성욱이가 남자랑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미치도록 질투가 나고 화가 났죠.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성욱이 옆에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성욱이는 아직도 내 것 같았거든요. 현성은 성욱과 모텔에서 마주쳤던 그날 남들한테 비난받을 짓으로 헤어졌다 해도 잡아도 보지 못했던 걸 후회합니다. 그 전에 내가 조금만 다정했어도 우린 지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걸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나라는 걸 이제서야 명확히 알게 되죠. 그렇게 현성은 이제라도 성욱을 잡아보기 위해 술기운을 빌어 5개월 만에 성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성욱에게도 5개월은 현성과 보낸 5년의 기억을 지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도 문득 현성이 생각이 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도 뭔가 허전했죠. 현성과 찍은 사진을 정리하려 했더니 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통째로 지워버려야 할 정도로 현성과 찍은 사진이 많았고 사진 속에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편 건엽이라는 후배가 성욱에게 맨날 연락을 해도 되냐며 호감을 표했지만 성욱은 건엽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마음에 다른 사람을 둘 수가 없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만약 현성과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미칠 듯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다 잊을 수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마주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통화를 한 현성과 성욱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성욱은 결국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만남이었지만 무서웠죠. 성욱이 오지 않자 현성은 성욱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오지 않았는지 물으며 헤어지고 널 잊은 줄 알았는데 그냥 피한 거였고 난 아직도 널 보고 싶다고 그냥 크게 싸우고 연락 안 한 것 같다고 헤어진 것 같지가 않다고 말하죠. 성욱은 자신도 같은 마음이고 현성이 보고 싶지만 다시 만났다가 둘 중 하나가 또 변해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너무 원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현성은 오래 기른 머리를 잘랐습니다. 변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언젠가 추억이 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에게서도 성욱과 닮은 점을 찾아내며 성욱과 비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성은 후회했어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그렇게 끝내버린 것을. 더 잔인한 건 이 후회가 흩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해도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성욱이 문득 생각날 것 같았죠.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현성은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눈에서 멀어져서 그런지 마음이 아물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현성은 성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설레기 시작합니다. 성욱은 동창회에 가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결국 11시가 넘어서야 동창회에 갔고 헤어지던 날 이후 1년 만에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현성은 성욱을 보며 설렘을 느끼게 되죠. 설레지 않아서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설렘을 느낀다는 게 너무 서글프죠. 현성은 너 없이 한 해가 가는 게 되게 이상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욱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성욱은 웃으면서 옛날 기억들 얘기하고 싶지만 난 좋은 것보다 싫던 순간들이 훨씬 자주 생각나서 너가 너무 믿고 허무하고 후회된다며 너가 그런 짓을 한 것도 내가 그런 짓을 한 것도 전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현성을 두고 일어섭니다. 현성은 제발 그만 좀 도망가라며 피하지 말라고 너 가는 거 보기 싫다고 애원하고 감정이 폭발한 두 사람은 모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 하니 성욱은 1년 전 모텔에서 마주쳤던 현성과 자신이 떠올랐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아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서로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지. 하지만 만약이라는 건 없다는 걸 두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로 끝이 났음을 인정합니다. 이후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은 만남부터 이별까지 많이도 웃고 울었던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생각들이 흩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끔은 네가 문득 생각나기를, 가끔은 너도 날 추억해주기를 바라게 되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